네,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처진 가슴의 유형별로 한번 종류를 분류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치료법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처진 가슴이 어느 정도로 또 어떤 형태로 어떤 유형으로 처져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환자분 입장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대략적으로만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슴의 모양은 자, 이렇게 유두가 기준이 돼서 유두 위쪽을 상부유방, 유두 아래쪽을 하부유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부유방은 이와 같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죠. 하부유방은 반원형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모양이 망가졌을 때 이 모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처진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방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물들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즉 원래는 상부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하부 쪽으로 이사가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젖샘처짐이다 또는 실질처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 안에 있는 알맹이가 내려가는 거,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유방을 싸고 있는 껍데기, 외피 조직, 피부를 포함한 외피 조직이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외피 조직이 처지면 유두의 위치는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내용물이 처지면은 유방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변성이 일어나겠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 처짐에서는 가슴 모양이 자, 이렇게 됩니다. 즉 원래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 이런 실질 조직들이 이쪽으로 전부 이동해 있는 이런 상태죠. 자, 이렇게 생겨 있는 가슴이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외피에 처짐 없는 상태에서 실질만 처져 있는 상태죠. 즉 유두의 위치는 아직까지 위쪽에 있고 이런 실질 조직들만 아래쪽으로 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나이가 아주 많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출산, 수유, 그리고 단유, 그 후에 이렇게 실질만의 처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짐이 만약에 더 심하고 또 나이가 좀 더 이제 많으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외피 처짐과 실질 처짐이 모두 다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실질도 아래로 가 있고 이 유두의 위치도 아래쪽으로 이동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질하고 외피 이 처짐이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고 그러면은 외피만 처지고 실질 처짐은 없는 그런 경우는 없느냐,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기 낳기 전에 가슴이 굉장히 없었던 분들, 그런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져 내려온 실질 자체가 없으니까, 너무 가슴이 없어서 실질 자체가 처져 내려올 조직이 너무 부족하지만 임신 때 한번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가 확 줄어들면서 외피 조직, 피부가 탄력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그림을 그려 보면은 아기 낳기 전에는 가슴이 이랬겠죠. 자, 아기 낳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쪼그라드는 그런 모양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 처짐보다 껍데기, 이런 외피 처짐이 심한 상태가 되겠죠. 자, 각각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마르신 분들이 출산 또는 노화 후에 이제 이와 같이 되겠고, 자, 실질만 처지는 경우는 좀 젊은 분들 상대적으로 출산과 수유 후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대표적이겠죠. 또는 아주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체중이 확 불었다가 갑자기 빠지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양쪽이 다 처지는 경우는 대체로 처녀 시절부터 원래 가슴이 오리지널이 컸었던 분들이 실질과 외피의 처짐이 전부 다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는 유두의 위치를 반드시 우리가 교정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이 부분만 끌어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 실질의 처짐에서는 유방의 리프팅 수술을 하는데, 실질의 리프팅에 주안점을 두어서 수술을 합니다. 그 수술의 자세한 방법은 다른 시간에 또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이거는 유방의 이제 리프팅 수술을 해야 되겠고, 자, 이런 경우 껍데기만 많이 쳐져 있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대부분은 보형물 수술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보형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탄력이 빠져있는 쪼글쪼글한 피부가 잘 펴지고 탄력이 있어 보이게 되는 상태로 해서 굉장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좋은 모양을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보형물의 어떤 이물감, 또 만져짐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수술, 이제 보형물 넣는 수술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거든요. 이제 그것만으로 해서 아주 탁월한 결과를 이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확대 수술만으로 깔끔하게 수술을 끝낼 수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겠죠. 대부분 보형물 자체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끌어올리는 거죠. 자, 리프팅 수술을 하는데 알맹이를 끌어올리는 수술도 이제 필요하지만, 이 유두, 유륜 복합체를 끌고 올라가는 수술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클래식하게 대표적인 어떤 그 유방 고정술, 유방의 이제 리프팅 수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유두도 끌어올리고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실질 조직도 이렇게 말아올리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 3가지 정도 유형으로 한번 나눠서 말씀드려봤어요.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이제 복잡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나는 출산이나 수유 전에는 가슴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얼마나 됐는지, 이런 점들을 일단 생각해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유형들을 갖다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내가 어떤 수술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빨리 이제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처진 가슴에 대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애를 먹는 게, 본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상담하면서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소모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인터넷에는 처진 가슴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부족해요. 거의 대부분 유방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만 많이 있고, 후기 같은 것들도 죄다 그런 것들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별로 개개인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이러한 그 유형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죠. 내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술 방법이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나가는 것이 어떤 수술을 위험한 어떤 이제 그 문제를 갖다 일으키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